검색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POP 1강 했었죠. 구매 시점의 광고. 구매 시점의 광고 POP를 잘 활용하면 매출이 오른다 하는 거죠. 점포용 영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POP인데 POP에 대한 개념이 없이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린농업대학원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농업대학원에서 농업인들에게 이 POP가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POP 마지막 시간에 제가 캐치카피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자, 이 캐치카피 그래도 마케팅이니까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POP라는 걸 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POP가 뭐 필요하지? 점포형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농업인들도 점포형 영업을 할 때가 있어요. 여름철에 참외나 수박 나오고 할 때 길가에서 그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가을철 10월 이후에는 포도를 또 포도 수확하고 포도를 판매를 합니다. 네, 포천에서 가재울 포도농원이라고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곳에서 이 POP 광고를 학습하고 길거리 2km 전부터 500m 뭐 이렇게 간격을 두고 POP를 세워놓고 본인의 그 박스를 잔뜩 세워놓은 매대까지 오게끔 하는 전략을 폈는데 예전에는 그런 효과가 없었는데 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멈추고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이 포도를 구매를 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포도의 양이 장난 아니게 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POP는 그렇게 매출에 큰 도움을 주는 마케팅 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걸 했었죠. POP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점포형 영업에서 매출 차이가 2배 정도 차이 난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POP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고객들이 POP에 눈길을 쏟고 그 다음에 그걸 일일이 읽어보거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과 비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마트나 이 마트에 가서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면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구매하는 양이 늘어요. 필요한 것만 딱 적고 가서 그 가판대로 가서 바로 사고 바로 나오는 사람은 시간이 짧겠죠. 그렇지만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구매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 POP는 고객들이 체류하는 시간을 늘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정보가 주입되면 구매를 하는 확률이 높아지죠. 내가 한 2년 뒤에 외제차, 벤츠를 한 대 사고 싶다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2년 뒤에 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벤츠에서 계속 좋은 정보를 이 사람이 2년 뒤에 사겠다고 한 거를 좋은 정보를 계속 주다 보니까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사고 싶은 욕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1년 만에 사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죠. 정보가 많이 들어갈수록 사고 싶은 충동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POP는 매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그 상품을 사고 싶어지는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매출 차이가 2배 이상 된다라고 했고 매장 내부 POP와
외부의 그 POP가 있는데 내부 POP 중에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했죠. 메시지 POP. 메시지 POP는 뭐냐면 상품의 품질이나 특장점, 세일즈 포인트를 전달하는 POP예요. 이 상품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외부에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하는 책도 서점에서 이 메시지 POP를 놓으니까 5, 6배 매출이 더 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자, 메시지 POP 불과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네, 기억나시죠? 나폴레옹 제과점에서는 빵 하나하나마다 종류마다 이렇게 메시지 POP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POP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출의 차이가 생깁니다. 정보가 전달되니까 구매 욕구가 더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 건강빵이구나 해서 또 구매를 하는 거고. 자, 이 실천편과 이론편 두 권을 다 샀다고 하셨는데, 이은지 대표님,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POP에 영업사원 10명에서 월 매출 9천만 원의 회사가 3개월 만에 영업사원 숫자는 줄었어요. 영업사원 3명에서 월 매출 2억으로 오른 이유. 네, 이게 윤광욱 대표가 운영하는 푸드비라는 사례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실천의 6기 회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밖에 끄집어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 하고 이 책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거죠. 충동 의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5, 6배 늘어나더라 하는 거죠. 자, 이게 메시지 POP입니다. 내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 장점 이런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결과는 판매 부수가 늘어난다 하는 거죠. 자, 메시지 POP의 사례입니다. 이런 간판, 내부 간판, 메뉴판 이런 것들도 메시지 POP죠. 우리 회사는, 우리 제과점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탕 쓰지 않고 천연 벌꿀을 씁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니까 그 가치, 정보가 전달되니까 구매 욕구가 더 늘어나죠. 자, 오늘 할 내용은 요 가격 POP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내 상품에 가격이 없다 그러면 고객이 물어봐야 되죠. 고객이 물어보는 걸 없애기 위해서 POP를 쓰는데 POP에 가격 POP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가격을 모르면 불안하죠. 아주 흥에 겨워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남자들 접대한다고 룸사롱 같은 데 가잖아요. 양주 한 병에 가격이 얼마인지 술이 많이 취한 사람한테 많이 받고 덜 취한 사람한테 적게 받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무역업을 할 때 바이어를 접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술도 많이 마셨고 또 이렇게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해서 좋은 건수가 생기면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양주 한 병이 얼마인지 가격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접대를 하는 사람이 좀 불안해요. 그죠? 물론 법인카드로 긁고 나오긴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는 거죠. 가장 최소한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가격입니다. 자, 1번은 그 디지털 쪽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반면 오프라인 쪽, 이런 오프라인 쪽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 필기체에
그 문자 전달부터 해서 이런 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점포용 영업에서는 이게 개인화시키기가 무척 좋아요. 그래서 일본의 POP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의 POP는 이렇게 필기체 형태로 모든 그 광고 게시물이 필기체가 많아요. 이렇게 고로케 180엔, 가마복고 380엔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발달해서 이 1,000원이거나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20,000원이면 10,000원짜리 지폐가 2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쉽게 전달해야 됩니다. 한 번에 직감적으로 이건 얼마다 하는 게 바로 전달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 POP는 고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 다코야끼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가격과 칼로리 정보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교토에 있는 옛날 화과자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소젠이라는 곳인데 이 소젠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경주의 뒷골목,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과 비슷한 곳이죠. 한국에 경주가 있다 그러면 일본에는 교토가 있습니다. 교토, 오래된 천년 고도인데 이곳에 아주 후미진 곳에 일본 전통 과자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저희 협회랑 이 교류를 갖고 있어서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놀라운 일은 이 조그만 화과자를 판매하는 곳이 일본 전국에 배송이 되고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30억 가까이 돼요. 매장에서 배송하는 그런 온라인 사업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 매장 입구에 들어가는 현관 오른편에 이렇게 진열대가 있어요. 일본 전통의 다다미 같은 게 깔려 있고 그 위에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놨고, 자, 이 박물관식으로 뭔가 유물을 전시해 놓은 것처럼 돼 있죠. 이게 상품이에요. 먹어보면 지나치게 짜면서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에겐 맞았는지 매출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돼서 배송이 되는 거죠. 자, 가격 POP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격을 알려주고 있는데 강남에 보면 뷔페 식당도 이렇게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요. 가격이 없다 그러면 일일이 점원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점원도 귀찮고 손님도 귀찮은 거죠. 일본에 가면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드럭스토어에 가면 점원들이 별로 없어요. 점원들이 하는 일은 이런 POP 만드는 게 땡이에요. 만들고 뒤에서 그 물건 정리하고 하는 게 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점원은 계산대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손님에게 강매를 할 필요도 없어요. 손님들이 천천히 이 POP를 보면서 본인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걸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읽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매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원이 와서 이 상품 좋습니다 하면 일단 경계심이 들죠. 이 얘기 듣고 있다 보면 결국 사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경계를 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자, 점원이 없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자, POP가 점원을 대신해서 화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글로써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뚜레쥬르나 마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이런 POP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부터 있던 동네 빵집 제과점들은 POP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손님이 와서 물어봐야 그때 가격을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가격 POP는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봐야 되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들은 아직도 재래시장 가면 많이 있어요. 반찬 파는 가게나 이런 데 보면 가격이 안 써 있어요. 가격이 안 써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물어봤기 때문에 산다는 의사표현으로 듣고 또 본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편에선 그렇게 필요하면 가격이 맞으면 살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물어봤기 때문에 체면상 사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서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까지 생각해서 POP에 가격 POP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식 뷔페예요. 뷔페인데 대인보다 중고생이 더 비싸죠. 왜 그럴까요? 많이 먹으니까 성장기 때 엄청 먹었을 거죠. 자, 지금 가격 POP 했고요. 제목 게시판이라는 POP입니다. 제목 게시판. 그날그날의 이벤트나 이런 걸 알리는 게 제목 게시판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365일 이벤트가 있어요.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할인해 주면 안 됩니다. 명분이 없이 할인 행사를 계속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뭔가 이벤트를 명분 없이 하면 안 돼요. 명분 없이 하면 장사가 안 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분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분을 제시를 하고 할인 행사나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늘 할인 행사를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요. 저 집 되게 안 되나 보다. 제 살 깎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할인 혜택을 줄 때는 명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명분.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해주는 거죠.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에게 행사를 하는 거고,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 해피타임이라고 해서 손님들이 너무 몰려서 줄 서 있다가 귀찮아서 그냥 가는 손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런 여름철에 빙수 판매하는 곳, 그런 곳들은 줄 서다가 오래 걸리면 가버리잖아요. 에이, 시간 걸리네 하고 한가한 시간대 오면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안내. 이 상품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게 서비스 안내 POP예요. 고객은 아주 까다로운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잘 모르죠. 모를 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추를 펴서 그곳에 고기를 올리고 뭐 마늘도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늘상 본인은 접하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알지만 처음 오는 고객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알고 있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면 고객은 이 가게가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마인드가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 안내, 이런 POP도 잘 활용하시면 매출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 운용하시면 좋은지, 자, 이런 거죠. 빵집입니다. 빵집인데 잼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파리크라상에서 5가지 잼을 판매하는데 이 잼을 그냥 사면 할인을 안 해줘요.
그냥 사면 할인을 안 해주고 저쪽에 시식용 빵에 직접 한번 발라서 먹어보고 와서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때 2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먹어보고 만족스러운 것을 구매하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합니다. 5가지 종류의 잼을 판매를 하는데 일단 먹어보고 주문하세요. 이거죠. 먹고 주문을 하면, 먹어보고 주문을 하면 할인해 준다. 이겁니다. 자, 이곳은 서울 그 시청 주변에 있는 북창동이라는 곳이에요. 북창동은 점심시간에 안 되는 가게는 진짜 맛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대부분 어느 매장이나 음식점이 미어터집니다. 왜냐하면 오피스가잖아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한가한 곳은 진짜 맛없는 곳이에요. 웬만한 집도 점심시간은 꽉 찹니다. 자, 이곳은 또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갑니다. 중국인들도 많고 일본인들도 지금은 모르겠네요. 일본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서울의 그 중심지에 있는 식당이죠. 한식집인데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에요. 일가족의 얼굴을 공개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일가족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어디에 공개하냐 하면 식당 밖에 건물에 있어요. 식당 밖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음식은 먹어보기 전에 모르죠. 먹어본 사람은 이 집 맛있다 맛없다를 얘기할 수 있지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일단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POP인 거죠. 외부에. 자, 이 아버지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식 장사만 20년을 했습니다. 손님이 맛있게 드시는 한 그릇에 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청해진 주인 김봉성. 네, 본인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있죠. 여기 부인도 마찬가지고 청해진 주인 김금수. 이 매니저네요. 청해진 지금 보니까 성이 다르네요. 권호윤 직원이네요. 직원. 자, 이렇게 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밖에 끄집어내서 알리고 있어요. 그것도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나요? 음식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이런 거죠. 이런 게 전해지지 않나요? 맛없는 거 가지고 자기 얼굴 내놓고 이렇게 알리지는 않겠죠. 자,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진광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매장 밖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걸 내비쳐야 되죠. 남도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데 목숨을 걸고 이런 뭔가 자신의 의지 같은 걸 표현을 해줘야죠. 네, 청해진 그 식당에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모습이고, 자, 이걸 보고 우리 좋은 아침 빵집의 대표님이 직원들 몽땅 데리고 행당동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빵 한양대 앞에 있는 빵집이죠. 좋은 아침 빵집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안산에 있는 그 한양대역 앞에서는 이곳이 강자예요. 이 주변에 있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좋은 아침 빵집 때문에 길을 못 펴니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강자로 군림할 수 있다 하는 건 고객 점유를 많이 갖는 거죠. 자, 이곳은 좋은 아침 빵집은 이 POP를 보고 본인들도 흉내를 냈어요. 자,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사진 찍자 해서 안산에서 봉고차 타고 쫙 가서 한양대 그 횡당동 왕십리 쪽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은 현수막을 쫙 그 제과점에 걸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본인의 출생지, 충남 서산 출신의 뭐 제빵사 누구 이런 자세로 저는 일을 합니다. 부터 해서 웃는 얼굴로 해놨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충남 서산 출신인 사람이 안산에 사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 몇 회냐 뭐 이런 걸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집 단골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충남 서산에 제빵사만 있는 게 아니라 7명의 직원들이 전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팬들이 생기는 거죠. 아, 이분이 우리 동양이구나. 이 사람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구나. 부터 해서 이런 개인적인 거를 알린 거지 우리 빵이 맛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걸 위주로 알린 게 아니에요. 물론 빵도 맛있겠지만 친분 이런 거를 쌓는 일을 합니다.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이분이 이름이 뭐구나. 부터 해서 개인적인 걸 알게 되면 남보다 뭔가를 더 아는 느낌의 친근감을 갖습니다. 그죠? 자, 이은지 대표님도 태권도 하는 모습, 여자아이들과 즐겁게 수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현수막을 밖에 걸어 놓는다거나 태권도 자체를 알리는 것보다 소통하고 있고 뭔가 정보를 발신하는 그런 POP가 먹힌다는 거죠. 태권도 하는 곳은 진짜 많잖아요. 어디나. 자,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뭐예요? 셀프. 자, 이거를 우리 그 안양 호계동에서 그 뭐죠? 정육점형 식당을 차리신 분이 있어요. 마케팅 지도사, 3급 지도사 중에 그분이 자기네 그 물통 옆에 손님들이 직접 그 물은 셀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요 문구를 갖다 썼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 네, 그랬더니 손님들이 재밌어 하고 이 POP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서 굉장히 영감을 얻어서 재밌는 요소들을 벽에 다 붙여놨어요. 자, 정육식당에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고기의 신선도, 고기에 대한 안심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 그 육류를 제공해주는 뭐라고 합니까? 그 도축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포장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때 등급 A 플러스인지 1 플러스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납입 증명서 도장 찍은 거를 벽에 쫙 붙여놨어요. 우리는 진짜 국산이고 A 플러스 등급입니다 하는 거를 그 벽에 계산대 옆에 벽면에 쭉 다 붙여놨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집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재밌는 요소들 이런 걸 많이 써놨어요. 지나치는 음주는 고맙습니다. 물은 셀프가 아니죠. 이 집은 우리 집 물은 셀프가 아니고 워터입니다. 재밌는 요소를 넣는 거예요. 매장 안에 들어오면 뭔가 이 집은 재밌어 하는 게 있어야죠. 이 중국집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본인들의 자신 있는 음식은 짜장면, 탕수육, 깐풍기. 자신 없는 음식도 해놨어요. 여기 가서 양장피 시키는 사람 있을까요? 시간 걸리고 이런 거 싫다는 거죠, 본인은.
자, 울면 안 됩니다. 슬퍼도 울면 안 됩니다. 겁나도 쫄면 안 돼요. 냉면 됩니다. 냉면집이에요. 냉면집 POP. 자판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동 발매기 오늘 하루 쉽니다. 고장이 났다는 거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캐치카피를 잘 쓰는 능력인데요. 물냉면 비빔냉면집인데 이 집에 철학이 있죠.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네. TV에 한 번도 방영되지 않은 집이래요. 당당하죠. 어떤 곳은 이렇게 써놨어요. MBC, KBS, SBS TV에 언젠가 방영될 집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청어진 동태찜 제가 예전에 컨설팅 했던 곳인데 이것도 재밌는 POP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동태총각, 동태찜, 동태탕, 황태해장국인데 이 바닥이 좀 입구가 지저분하고 그런 곳인데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POP, 구매 시점의 광고, 매장에서의 광고를 적용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원산지 표시를 해라. 원산지 표시를 재밌게 해라 했더니 동태집이잖아요. 동태의 원산지는 여기에요. 세계 지도를 걸쳐놓고 요 러시아산 동태다. 낙지는 태국 이런 곳에서 오고 새우는 남미에서 온다. 그 다음에 밑반찬으로 내놓는 김치, 배추, 고춧가루, 무는 이 고모가 강원도 쪽에서 직접 재배를 한 거예요. 쌀은 그 서산 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벽에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죠. POP 마케팅. 카카오 스토리에 동태찜 사진을 예쁘게 올려주시는 분에게 후식으로 시원한 팥빙수를 드립니다. 여름철에 팥빙수인데 팥빙수 요 샘플 있죠. 냄비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냄비가 사이즈가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 그냥 종이컵 사이즈예요. 보이기에는 진짜 라면 하나 끓일 수 있는 냄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라면도 못 끓여요. 이 하나도 다 안 들어갑니다. 조그만 건데 아담한 사이즈로 재미 요소로 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이 동태집의 사진, 먹고 있는 사진이나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면 요 팥빙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철에도 이 매운 거 누가 먹습니까? 더운데. 그런데 팥빙수를 주니까 여름철에도 매출이 오르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볼까요? 원산지 표시예요. 러시아에서 모르는 어부가 잡아주신 동태. 보이죠? 러시아에서 모르는 어부가 잡아주신 동태. 아산 김신의 쌀. 아산 김치의 쌀. 강원도 양구에서 둘째 고모님이 보내주신 고춧가루, 배추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합니다. 러시아에서 이바노프스키라는 어부가 잡은 동태부터 해서 이 젊은 친구가 아주 발전을 해요. 이 원산지 표시를. 그 다음에 압권인 게 이겁니다. 현관에서 막걸리 자동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막걸리 통에 물이 담겨 있어서 손님들이 문을 열 때 드르륵 하고 이렇게 열면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도르래의 그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쉽게 문이 열리게끔 이런
이런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자동문은 아니죠. 손으로 수동으로 여는데 이 막걸리의 무게로 인해서 문이 좀 쉽게 열린다 하는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 앞에 이 타일이 좀 지저분하고 잘 씻기지가 않아요. 이 검은 것들이. 그래서 돈 들여서 획기적으로 이 닥트를 설치합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닥트를 설치하고 이곳에 이제 파라솔 하나를 세워놓고 지금은 요 공사할 때 찍은 거라 그 이후에 파라솔을 세워놓고 쉼터가 하나 있어요. 잘 됩니다. 자, 고객 DB를 모으기 위한 이런 것도 하죠. 동태 총각의 동태찜 이야기인데 회원 가입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입구에서 써서 넣어주면 추첨을 통해서 동태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함 또는 응모권을 넣어 보세요. 해서 무료 시식권 행사를 하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회원 가입서 같은 걸 써놨죠. 그 다음에 혼자만 먹지 말고 휴대폰도 좀 밥을 줘라 해서 휴대폰 충전기가 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기종별로. 그 다음에 또 이 집만의 재미 요소가 이거죠. 신발 분실 시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립니다. 보통 다른 곳들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해놨죠. 알아서 좀 잘 챙겨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신발 분실 시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해놨어요. 누가 찾아주는지 협찬을 보면 명탐정 코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함께 찾아주겠대요. 자, 이게 재미 요소죠. 재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매장에서는. 하나라도 뭔가 뇌리 속에 기억해서 갈 수 있게 넣어놔야 됩니다. 일본 나고야의 그 몽키 필립 사례 설명드렸었죠. 매장 안쪽 맨 끝에 실제로 원숭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를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손 잡고 저 안에 원숭이 있어 하고 들어가서 보면 귀여운 원숭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몽키 필립이에요. 그 안경점 이름이. 재미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 여름철에 그 뜨겁고 매운 거 누가 먹으러 갑니까? 근데 이 집은 바글바글하죠. 원래 이 겨울철 좀 찬바람 불고 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그것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듬해 수산물 안 먹혀서 수산물 소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생들 할 때 이때 동태집인데도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합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이전에 비해서 다른 곳들 다 동태집들 망하고 할 때 이 집은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00만 원 이상씩 올랐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POP를 잘 활용하면 매출이 오른다 하는 점이에요. 자, 재밌는 요소들 우리 임동훈 지도사 지금 부평에서 짜글이 김치찌개하고 또 그 매장을 하나 더 열었는데 부천집이라고 그 생선집을 열어서 잘 됩니다. 우리 마케팅 지도사 교육을 받고 제가 그 POP 주변에 인근에 재밌는 거 있으면 수집해서 올리는 걸 과제로 줬어요. 네, 보니까 주변에 이런 게 있대요. 족발부대. 이 족발부대라는 곳에 그 길거리 배너고요.
근데 여기는 군 부대 컨셉이죠. 족발 부대예요. 족발 부대. 가게 이름이 족발 부대인데 군 부대처럼 이렇게 군 부대 로고를 쓰고 있고요. 입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부대 앞 천천히 우양우 앞으로 가 해서 이 우양우 하면 이 가게 입구예요. 입구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부대 컨셉이기 때문에 이 부대 철조망이 있어요. 입구에 철조망이 있고 철조망들이 있죠. 이 다 부대 표시예요. 군대에서 초소 근무 해본 사람들 이거 알죠? 정지, 라이트 꺼, 시동 꺼, 운전병 하차. 네, 여기 방위 출신 있나요? 방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이렇게 초병 근무 설 때 합니다. 여기 보면 군 부대 그 컨셉인 거죠. 제가 언제 작년 겨울에 컨셉에 대한 강의 했었죠. 외식업의 컨셉에 대해서. 자, 경고. 본 지역은 군사작전 지역이므로 무단 사진 촬영 시에는 반드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야 함. 족발 부대장. 경고를 해놨어요. 자, 이런 컨셉이, 재밌는 컨셉을 넣어줘야 그게 입소문이 나겠죠.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입소문 안 납니다. 그런데 입소문은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게 고객이 고객을 끌어오는, 고객이 영업사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을 영업사원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죠. 점주가. 점주가 이렇게 재미 요소를 알려줘야 경험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점주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족발 부대. 족발에 목숨을 건다. 이게 이곳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M16 총기까지 다 해놓고 진짜 부대의 컨셉이죠. 중동에 있어요. 중동 1사단. 중동 1사단에서 진짜 군대의 컨셉이죠. 자, 매장에서 매출이 그냥 고객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참여를 하지 않고 손에 쥐어주면 좋은 것도 마다합니다. 그죠? 우리 전단지 같은 것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면 조금 가다가 휴지통 있으면 갖다 버리죠. 그런데 본인이 참여해서 획득을 했다 하면 반드시 활용해요. 자, 이곳은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많이 뿌릴 때는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 전단지 들고 가다가 아무데나 막 버려서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니까 전단지 배포 자제를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뺑뺑이를 돌려요. 전단지 배포하는 것 중에. 자, 그 중에 응모를 하게 합니다. 딱 닥트를 던져서 당첨이 되면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음료수가 스몰 사이즈가 M으로 되고 M이 라지 사이즈가 되고 이런 특전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들이 참여해서 당첨이 되면 와 하고 즐거워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 가게로 들어와서 바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만큼 많이 줄 서 있는지 볼까요? 별것도 아니고 예전에 전단지를 지나간 사람한테 뿌릴 때는 손살에 치고 마다하고 하더니 이곳에 그거를 응모하게끔 닥트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줄 서서 한번 해보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자,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뭔가 재미 요소를 넣어주면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매장 안내. 매장 안에 들어오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장을 쉽게 둘러볼 수 있게 시설 안내 같은 걸 해줘야죠. 자, 이 매장 안내를 해놓으면 고객이 쉽게 상품을 찾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 추가 구매 이런 게 매장 안내판이 있으면 활용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것도 매장 안내의 POP예요. 이분이 안 계시면 이 전주 비빔밥집은, 전주회관은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이 큰 길에 있는 게 아니라 골목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가게지만 이분이 나와서 이 명동에 있어요. 명동에 유니클로 옆에 있습니다. 유니클로 바로 옆에 전주중앙회관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적게 일하고 다른 후배가 또 똑같이 이 사과 쓰고 한복 입고 또 서 있습니다. 이 집의 컨셉이에요. 이분이 없으면 이 식당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맛은 뭐 모르겠는데 외국인한테는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조금 그 명동 안에 있는 오래된 후질근해한 그런 분위기의 인테리어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그조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니까. 자, 이렇게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삼계탕도 팔고 전주 비빔밥도 팔고 야끼니쿠도 팔고 각종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매장 안내 POP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구 구청에서 지역환경과에서 차가 돌면서 이렇게 POP 나와 있으면 다 수거해 가고 하는데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이 집은 수거당할 일이 없죠. 네, 구청 직원들 뜨면 바로 들고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매장 안내 POP죠. 들고 다니는 것들. 자, POP가 한 방에 확 먹히려면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글보다는 그림이 더 쉽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문자보다 일러스트에 대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말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일러스트로, 만화로 한 방에 알리는 게 좋다는 거죠. 자, POP에 이런 일러스트를 넣으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순간에 고객의 눈길을 고정시킬 수 있다. 한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전달이 된다. 자, 그래서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게 눈길이 가기 훨씬 편하죠.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이런 일러스트를 잘 활용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일러스트. 이 다이도코로 요인. 이 부엌에서 쓰는 부엌용품들. 그래서 이곳에 하나하나마다 일러스트가 다 있어요. 글씨 자체가 일러스트처럼 되어 있어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비 안내까지 할게요. 설비 안내. 우리 매장은 이런 설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는 곳들은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고,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곳은 역시나 가보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뭔가 고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화장실의 위치, 계산대의 위치, 이런 장소를 표시하는 POP. 조그만 그 슈퍼들은 이런 게 없죠. 대형 양판점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천정형에 계산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주류 음료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죠. 조그만 구멍가게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식당을 이용할 때 이곳에서부터 식탁에 앉을 때까지 대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립니다. 라고 이것도
안내하는 거죠. 동선 유도 화살표. 이것도 마트에 매장 입구나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화살표 표시. 이것도 POP예요. POP를 이쁜 글씨가 POP가 아니라고 했죠. 매장 안에서 고객에게 알려주는 모든 광고판이 POP예요. 자, 이겁니다. 매장 입구는 이쪽으로 가세요. 화살표가 있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게끔, 네, 이런 표시들. 이게 다 POP입니다. 네, 요 사명 알림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OP, 내부 POP의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이제 매출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 POP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에게 방문형 영업하고 다르잖아요. 매장 자체가 경쟁력이 돼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혜정 대표님 지난주 무슨 일 있으셨나요? 수업 받으세요? 제가 수업을 그때 특강이 있어서요. 강의를 수업이 좀 하시는 늦게 거예요? 끝났어요. 듣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거였어요. 아, 그러세요?